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5.4도, 안동 13.9도, 포항이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30도, 구미 안동 29도로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경북 서부 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는 5에서 10mm, 대구와 경북 남부는 10에서 2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수학여행 포기 학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소규모 주제별로 이루어지는 등 수학여행 풍속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는 2개 반씩 60명 미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15개 코스에 각기 다른 주제를 정해 사전 답사와 안전교육도 있습니다. 출발에 앞서서는 운전자 음주 여부도 측정했습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줄이고 학급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도 많이 줄었습니다. 2년 전에는 261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132개 학교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74개 학교에서 9개 학교로 줄어 초등학교 수학여행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까다로워진 안전규정으로 행정 업무가 늘면서 현장 체험학습으로 대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생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에 사전 안전영향평가 지원단의 점검과 컨설팅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이 동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 학년 전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여행 대신 체험학습이나 소규모 테마 여행으로 수학여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5에서 대구FC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홈에서 선두 지키기에 나섭니다. 1부 리그 승격을 노리면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FC의 팀 전력을 점검하고 오늘 경기도 예측해봅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시즌 첫 경기를 내줬지만 홈 개막전 승리를 시작으로 무패 행진. 대구FC는 지난 토요일 충주전에서 승리하며 올 시즌 첫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순위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팀 분위기가 상승세를 보인다는 건 분명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대목. 팀 분위기는 지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고 초반에 수비 라인하고 전체적으로 좀 팀의 어떤 조직력이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좀 미흡했는데 경기 치르면서 팀이 조금 많이 안정세로 조금 접어들어가는 것 같고 전체적인 팀의 안정감이 높아진 가운데 교체 출전에도 3골을 넣은 노장 노병준 선수의 활약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글쎄요, 제가 필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그 순간순간 그런 찬스가 났을 때 그런 집중력을 좀 더 발휘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경기를 뛰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좋은 찬스가 나오고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와서 또 골을 넣는 것 같아요. 1위를 기록한 대구의 오늘 상대는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대구FC 응원해주는 게 지금 좋은 상승세로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홈 경기는 선수들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대구FC가 경남을 잡고 3연승과 함께 선두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홈 경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대구시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은 5월 5일 10시 40분부터 두류야구장에서 퍼레이드와 공연,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펼쳐지고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는 헬리콥터 레펠 시범과 소방관 체험 행사 등 어린이날 오픈하우스 행사가 열립니다.
어린이회관과 서부초등학교, 대덕문화전당, 한지공원 등지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어우러지는 어린이날 경축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추상조각의 개척자로 국내 조각미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최말린 작가가 대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작품 인생 60년 중에서 대구 전시는 처음인데 근현대 조각미술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만린 작가가 지난 1950년대 중반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든 2부 시리즈입니다. 6.25 전쟁 등 불안한 시대의 인간 초상을 형상화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태 시리즈를 선보여 한국 추상조각 미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시리즈의 종결판으로 내놓은 작품은 바로 영입니다. 생명의 뿌리, 근원을 찾아 헤맨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작가는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림으로써 또다시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한국 추상조각의 개척자로 조각 미술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최만린 작가의 60년 작품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의 그 변화나 흐름을 갖다가 축약해서 이번에 기획을 해주시더라고요. 간추려 보여주시려고 해서 여간 감회가 깊지 않습니다. 최 작가가 대구에서 전시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60년 회고전을 연 것을 보고 수성 아트피아가 대구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이번처럼 60년 동안의 작품 인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이번 대구 전시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조각사의 한 단면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수성 아트피아는 개관 8주년을 기념하고 거장의 작품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료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은 판목과 활자, 인쇄 용구 등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 인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은 지난 1890년부터 1950년 전후까지 포교 활동을 위해 만든 것으로 지난 2013년 국가지정기록물 9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안에서 신호 정차 중이던 기사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는데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력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3,200억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가 줄었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과 재건축 주택 등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은 4,3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3.5%가 늘었는데 항만과 공항, 조경공사 같은 공공부문의 건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